오늘 민주당이 고민정, 홍익표, 김두관 이 정치인들을 22대 국회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했습니다. 홍익표나 김두관이나 서울 서초 그리고 민주당한테는 험지지요. 경남 양산. 당선되기 힘든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마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분들 단수 공천되는 거에 대해서 뭐 시비 거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요. 그런데 고민정은 좀 다르죠. 신인 때 전략 공천으로 광진을의 후보로 내려갔던 고민정. 당선됐잖아요. 물론 간발의 차이였습니다. 50% 정도의 득표율로 고민정이 당선됐고 경쟁자였던 오세훈은 47%로 낙선을 했습니다. 간발의 차이였지요. 만만치 않은 동네입니다. 광진을도 말이죠. 그런데 지금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고민정은 이재명 대표에게 대단히 적대적이고 당원들에게 굉장히 비우호적인 그런 레토릭과 정치적 행동을 취해왔고요. 윤영찬, 물론 청와대에 있을 때 같이 일했던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만은 윤영찬이 누굽니까? 대표적인 이재명 혐오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김종민, 이원욱 그리고 조응천과 함께 탈당해서 이낙연과 함께 당을 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지역구 내의 도전자인 현근택이 미끄러질 것 같으니까 그냥 당에 잔류한 거 아니에요. 야, 정말 참 너무 민망합니다. 진짜 그런 거 보면은 너무 속 보이잖아요. 머리 굴리는 게 보이잖아요. 근데 거기 출마 선언 행사에 거기 고민정이 가서 마이크 잡고 또 얘기를 했단 말이죠. 아니 당 지도부의 일원이면은 당대표와 함께 명운을 같이 하는 그런 의리는 있어야 할 텐데 누가 보더라도 대표적 이재명 혐오자 그 사람의 출마 행사에 가가지고 마이크 잡고 격려를 하는 모습은 저는 그건 정치적 신의가 없는 행동이라고 봤습니다. 사실 김상진 후보 경쟁자였죠. 이분 참 대단한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사실은 이 김상진 후보가 2016년 20대 총선에서 추미애 국회의원에게 패해서 출마가 좌절된 바 있습니다. 그때 경선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2020년 총선 때는요.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이 전략공천을 받습니다. 경쟁도 안 해보고 그냥 주저앉았어요. 당시에 그래서 상식에 어긋난 전략공천은 타파해야 할 구습이라면서 강력하게 반발했지만은 일주일도 안 돼서 좋다. 내가 대승적으로 당의 결정을 따르겠다 하면서 고민정의 그 선대위원장 역할도 했었어요. 김상진 후보가. 김상진 후보는 김대중 정부 때 청와대 행정관을 지냈고요. 국회 정책연구위원 지냈고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겸임교수를 또 지냈습니다. 2016년 추미애 후보의 경선 경쟁자였지만은 나중에 추미애 후보 선대위원장이 됐고요. 2020년에는 고민정 후보의 선대위원장을 지냈습니다. 이분은 정말 당인으로서 기본이 돼 있는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번에 경쟁도 못 해보고 단수 공천으로 해서 주저앉게 됐단 말이죠. 자, 그런데 김상진 후보가 내일 오전 10시부터 중앙당사 앞에서 단식 농성을 벌인다고 하는데 참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게 참 답이 안 보이네요. 자, 왜 고민정이 단수 공천을 받았느냐? 김상진 후보와 20%포인트 격차가 벌어져서 그래서 고민정 씨가 단수 공천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지금 커뮤니티에 돌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표가 나오는데 고민정이 29.8이고 김상진이 9.3%, 적합 인물 없음 38.7%. 이게 그 당에서 했던 여론조사 결과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만약 이게 맞다면은 커뮤니티에 계신 우리 민주시민들 얘기가 적합 인물 없음이 고민정보다도 10%포인트 더 많은데 고민정이 압도적으로 이긴다고 볼 수 없는 거 아니냐. 경선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단수 공천을 받을 수 있는 후보는요. 규칙을 보니까 첫 번째, 그 선거구에 그 추천 신청자가 한 명일 때, 그러니까 후보가 한 명일 때 일단 단수 공천하는 거죠. 아마 홍익표나 김두관도 그런 경우가 아닐까 싶은데요. 2명 이상 후보자가 공천을 신청했는데 1위 후보자와 2위 후보자의 격차가 심사 총점 기준 30점 이상이거나 여론조사 결과 기준 20% 이상일 때 이때는 1위 후보자로 단수 공천할 수 있다. 이게 단수 공천 규칙입니다. 2024년 22대 총선 단수 공천 규칙 이렇게 돼 있어요. 민주당에. 그래서 20% 차이가 나서 고민정 씨가 단수 공천됐다 이런 얘기를 민주당에서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상진 후보가 참 수고를 많이 했는데 여론조사 결과를 넘지 못했다는 점 이런 점에서 저는 시스템상으로 보자면 좀 많이 안타깝긴 해도 공천 룰대로 판단을 한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상심해 하셨는데, 그래서 민주당은 가망 없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사의 회원이신 희희님이 이런 댓글을 다셨어요. 최고위원은 늘 단수 공천해온 관례가 있어서인지 인지도 있는 분들이 그 고민정한테 도전하지 않았을 겁니다. 김상진 후보도 눈치를 보다가 늦게 뛰어들다 보니까 여론조사에서 차이가 많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가 인재근을 날리고 유은혜를 안 받았잖아요. 20% 미만 차이면 현역과 1대1로 만들어주고 3인 경선은 결선 투표도 도입했습니다. 이상은 모두 민주당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하면서 이번 공천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글을 남겼는데요. 좀 그렇다고 또 상심하신 마음에 이게 위로가 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 말도 아마 위로가 안 되실 것 같은데 제가 한마디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고민정 씨의 선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에요. 본인이 당 지도부의 일원이고 또 당 대표가 따로 있는데 그냥 고민정 씨의 이른바 정치적 주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에요. 문재인 전 대통령 말만 듣는 거죠. 근데 고민정 최고위원이 말을 잘 듣는 사람입니다. 예, 이렇게 저렇게 또 풍문에 의하면 만약 그 자신의 선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로 바뀌게 된다면 아마 총선 때 민주당이 승리하면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고민정은 매기는 얘기입니다. 고민정 씨는 아직도 양정철하고 친하게 지내는지 모르겠어요. 양정철하고는 좀 거리를 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여러분 고민정을 지지해달라 이런 말을 제가 할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제가 고민정 씨가 뭐가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고 제가 고민정 지지하라고 하겠어요. 그런 거는 월권입니다. 월권이에요. 예, 다만 오신환이 되는 거는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 이 말씀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요. 김상진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글쎄 여기 정치 도의상 맞는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더 큰 정치적 도의가 있다 해서 나는 탈당해서 무소속 출마한다, 그렇게 해서 지지하시겠다는 분들의 뜻도 저는 존중합니다만은, 그러나 참 엄청난 위험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죠. 일단은 컷오프가 된 거죠. 경선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됐는데, 이럴 때는 탈당해서 따로 출마를 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다만 이 경선하는 사람들은요, 경선에서 졌다고 탈당해가지고 따로 출마 못합니다. 이게 규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경선 대상이 안 됐다는 점에서 김상진 후보가 탈당을 해서 출마할 길은 열려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여러분 이번 고민정의 단수 공천은 시스템에 의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아니 뭐가 예뻐서 고민정이를 단수 공천시키겠어요. 규칙이 그런데 어떡하겠습니까? 하여튼 저도 좀 마음이 많이 쓰리고 그렇습니다. 국회에 있으나마나한 사람들이 이번에 많이 걸러지기를 바랐는데 그물이 촘촘하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또 염려가 아직 경선할지 말지, 단수 공천할지 말지 결정되지 않은 강북을, 서울 강북을, 여기 저 박용진 지역구, 이곳에서 박용진이 단수 공천 받는 것 아닌가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얼마 전 여론조사 꽃에서 보니까 말이죠, 박용진이 37.6, 정봉주 전 의원이 17.8, 19.8% 격차네요. 예? 자, 그리고 이승훈 변호사가 12%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말 0.2%만 박용진이 더 인심을 얻었으면 딱 20%포인트가 되네요. 적합한 인물이 없음은 21.3% 이렇게 나왔고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박용진이 42.9, 정봉주가 27.9, 이승훈이 16.1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여기가 광진을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20%포인트로 여론조사 격차가 나는 경우 단수 공천할 수 있다. 이거는 두 사람이 경쟁했을 때 그래요. 여기 세 사람이잖아요. 박용진, 정봉주, 그리고 이승훈. 여기는 그 대상이 아닙니다. 단수 공천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지금 또 제가 들리는 이야기로는 적합도나 종합 점수에서 박용진이 그리 높은 점수를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경선으로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염려를 덜으셔도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박용진이 42.9, 그리고 정봉주가 27.9, 이승훈이 16.1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정봉주, 이승훈이 단일화한다 그러면은 뭐 정치에서 1 더하기 1이 반드시 2가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정봉주, 이승훈이 합친다면은 결국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이 반 박용진 지지율 아니겠습니까? 27.9 더하기 16.1 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44가 되고 박용진은 42.9, 44 대 42.9. 그러면은 2, 3위가 합치면은 박용진을 넘어설 수도 있겠어요. 정봉주, 이승훈이 단일화된다면은 이 해볼 만한 싸움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할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여론조사 꽃의 결과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한 것입니다. 박용진이 오늘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한테 김건희 디올백 수수 의혹을 윤석열 주장대로 몰카 공작이라고 강조하면서 몰카 공작 범죄 증거물을 압수수색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몰카 공작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상은 디올백 이걸 서둘러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해야 한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근데 윤석열의 주장대로 몰카 공작이 맞다라고 전제를 했어요. 박용진은 왜 민주당에 공천을 신청했습니까? 이게 어디 몰카 공작이야? 설령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 그러면 민주당 의원도 몰카 공작이라고 인정했다. 이렇게 저 친구들이 이용할 텐데 아무리 어리석어도 번지수는 제대로 찾아야 하지 않겠어? 박용진 지금이라도 국민의힘 품에 안기기를 바랍니다. 박용진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친구는 당원들의 마음을 얻어서 정치할 생각은 없고 보수 언론으로부터 환대받는 거 그렇게 해야 정치적으로 입지가 커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보수 언론에 뽕 맞아가지고 마시간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도 박용진이가 보수 언론 뽕 맞아가지고 탈당해가지고 이준석과 손잡은 그 인간들보단 머리가 좋은 건 뭐냐면은 자기가 민주당에 있어서 이 안에서 이재명 대표를 흔들어야 자기의 그 존재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머리 정도는 있어 박용진이가. 나간 친구들은 내가 뭔가 좀 훌륭하다라고 이 보수 언론이 판단해가지고 나를 주목해주고 나의 말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고 그런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인간들이에요. 이낙연부터 시작해서. 그러나 박용진은 알거든. 자기가 민주당 안에 있을 때에만 존재의 의미가 있다는 걸 알거든. 지금 이광재를 말이죠. 경기도 성남 분당갑에 이제 심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인사들이. 아마 쉽게 되진 않을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언론에서 이광재 전략공천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제 흘리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이광재도 자기를 분당갑에 배치하면은 당의 뜻을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려울 겁니다. 이렇게 이광재를 그 분당에다가 공천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지 얘기해 볼까요? 노원구청장 출신의 김성환 인재영입위원회 간사 그리고 한병도 전략위원장 이 두 분이 강력하게 밀고 있어요. 이광재를 분당갑에 앉히려고. 이광재가 어떤 사람입니까? 박지현 아빠의 친구이자 또 우리 홍석현 회장님과 막역한 사이인 도대체 이 양반의 정체를 알 수가 없어요. 누구를 위해 정치하는지 무엇을 위해 정치하는지 알 수가 없는 사람이 바로 이광재입니다. 이런 사람을 지금 경기도 분당갑에 갖다 앉힌다? 이것도 나름대로 자기는 또 대권 주자라고 생각을 하니 이재명 대표에게 절대로 호의적으로 대할 리 없을 것 같고요. 하여간 이 분당갑이 사고 지역구라고 이제 해서 경선 안 하고 전략 공천으로 컷오프를 하려는 것 같아요. 지금 김지호 당대표 전략조정 부실장 지금 거기에 출사표를 던졌는데 이런 분들을 지금 컷오프 하려고 하고 있다. 김성환과 한병도가 이거 보면서 민주당이 아직도 총학생회장 출신의 당인 것 같다. 이런 씁쓸한 맛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경선합시다. 웬만하면 경선하자고요. 너무 현격한 차라서 해보나 마나 한 그런 경선 그래도 하자고요. 왜 자꾸 자기들이 결정하려고 합니까? 좀 해봅시다. 좀 해보면 안 됩니까? 왜 당신들이 결정해? 웬만하면 1위 후보보다도 지지하는 후보 없음 이게 더 프로테이지가 많으면 경선 가자고요. 왜 자기들이 결정하려고 그럽니까? 왜 권한을 행사하려고 그래요? 그래놓고 본인들은 또 공천 받을 거 아니야? 뭐야 이게 도대체? 아이고 정말 참. 또 그런 공천 경선 과정을 통해서 없던 지지세까지 더 붙을 수가 있어요. 얼마나 핫해집니까 그 지역구가.